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저께 이제 처음 업비트 보고서를 보고 좀 흥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보고서를 구해서 이제 오늘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업비트 보고서에서 가장 큰 핵심, 그 다음에 모든 언론에서 그 업비트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에 대한 게 핵심은 2025년도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전망이고, 핵심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고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권으로 포섭된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막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걸 하니까 스테이블이 이제 안정화. 야, 그래 니네들이 막 달러로 표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보장 장치 없이 막 니들끼리 막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만 달러 이게 말이 돼? 과거에 금에다가 묶여가지고 화폐를 만들었던 것처럼 니네도 달러라는 이름을 쓰려면 거기에 낸 담보자산을 내놔. 이게 이제 그 미국 SEC의 핵심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들이 저 리플이 막 중국 A급 회사채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 미국 국채를 사면서 이제 미국 그거를 담보자산으로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확대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해서 미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것일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필요가 있나? 담보자산이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가? 뭐, 니네가 그렇게 담보자산 필요한다 하다고 하면 담보자산을 할게. 근데 아마 우리는 담보자산 필요 없을걸? 마치 1971년도에 닉슨 독트린으로 금태환 정책을 포기하고 신용에 의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던 미국 달러화처럼 우리도 뭐 니네들이 뭐 정부 외부 환경하고 우리가 싸울 생각은 없으니까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가 담보 내라 그러면 담보 낼게. 그런데 우리 담보보다 더 확실한 게 있거든. 미국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업비트의 가장 큰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킬 거다였는데 파이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까 안 갈까 이것을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있을까? 업비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 집권식 스테이블,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블록체인 자체로 인해서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다. 이 탈중앙화 스테이블을 하다가 작살난 게 권도영 씨죠. 테라루나. 그런데 지금 이게 진짜 화폐혁명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맵 오브 파이 있잖아요. 이번에 했던 거 파이 페스티벌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죠. 근데 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올렸어요. 이 파이코인 해외 결제 매장 지도 앱.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상세하게 좀 아실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맵 오브 파이 사용하는 방법만 지금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해외 결제 매장 해외에서도. 지난달에 이렇게 이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어디에 이제 가면 파이 결제 매장이 쭉 있다. 뭐 미국은 어디 있고, 뭐 영국은 어디 있고, 확대하면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걸어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해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한 다음에 그 지도하고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샘플로 10월 29일 한 달 전에 파이코인 해외 결제 매장 이거를 이제 브라운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앞으로
파이 결제 매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페스티벌이 끝났어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그랬죠.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하다가 작살난 게 루나거든요. 권도영 씨.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패깅 말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정책 때 암호화폐를 얘기하던 사람이 블록체인 하면서 뭐 투명해야 된다, 글로벌로 사용돼야 된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US 달러와 패깅이 돼야 된다. 패깅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US 달러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물이나 담보를 다 했는데 권도영 씨가 알고리즘에 있어도 알고리즘으로도 담보 없이도 화폐 공급량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갖고 테라하고 루나 동시 상장했다가 알고리즘이 뻑이 난 거죠. 이게 탈중앙화 스테이블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근본위 제도, 은본위 제도를 생각하면 돼요. 담보가 있고 화폐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근데 1971년도에 미국이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고서 신용본위 제도로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자체의 달러의 힘으로. 그리고서 금하고 석유는 달러로 결제되는 것으로 만들었죠. 기본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한 거죠. 그것도 없이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달러하고 사우디에서 나오는 거는 달러하고 이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어디서 나오는 거는 금으로만 결제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물건하고 패깅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하고 패깅을 시켜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신용에 의해서 한 거죠. 이게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런데 이 업비트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주도할 2025년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보면 핵심이 달러 지배력 유지 강화 수단으로 쓰일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다. 근데 이게 이제 담보죠, 담보. 근본이 은본위 제도처럼 여기서 보통 24년도 9월 USDC 코인을 보게 되면 미국 국채가 86%고 현금이 14%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미국의 통화 정책 하는 사람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할 것이다. 그런데 파이코인이 정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스테이블 코인을 보게 되면 1위가 테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가 된 거죠. 나머지는 다른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에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왜 그러냐면 1000만 불, 100만 불 가도 상관없지만 영원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뭐 비쌀 때는 1000만 원 주고 샀다가 버릴 때는 뭐 빵원 주고 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체의 힘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 USDC, DAI, 뭐 퍼스트 디지털, 그다음에 USDD 그리고 페이팔도 또 전체 순위는 이렇게 3위, 8위, 27위, 69위지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마켓캡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이 은본위 제도처럼 어떤 담보를 갖고 있는 거죠. 담보를 갖고 있는 코인인데 그게 이제 담보를 갖고 있는 거는 중앙 집중식 스테이블이죠. 요 테더, USD, 트루 US, 트루. 그런데 바이낸스나 다이나 제민이나 스테이시 같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담보는 없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신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파이코인 얘네들 진짜 화폐혁명하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이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석유하고 금을 달러로 결제되는 것으로 기본 가락구를 깔아놓고 나머지는 시장에다 맡겨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코인 초창기부터 이제 파이코인이 뭐 125개국, 230개국 하면서 이게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만들어 올린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에 맵 오브 파이에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이제 파이 페스티벌, 이게 작년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게 뭐냐? 이런 게 뭐냐? 미국 달러처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게 되면 스테이블이건 아니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린 진짜 상인들이, 전 세계 상인들이 각자 알아서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게 정말로 하이네크가 얘기한 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들은 전부 어떤 담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지만 근본이 은본위 제도처럼 어떤 것에 묶여서 화폐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만 파이코인은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실제 결제되거든. 그게 맵 오브 파이라는 거죠. 이게 그거를 정말 뭐 그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뭐 그 끝은 뭐 창대하리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한 거죠. 이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니 아니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자체적인 힘으로 가는 거죠. 진짜로 그런 코인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나. 지금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본위 제도를 원화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일본도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 세계 화폐잖아요. 그 전 세계 화폐와 똑같은 화폐 정책을 펼치는 게 파이코인인데 각자의 나라들은 각자의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담보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230개국에서 다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230개국에서 실제로 사용한 이 트랙 레코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 화폐혁명. 닉슨이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달러의 신용 창조 제도로 화폐 발행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파이도 스테이블 코인이다 아니다라고 뭐 탈중앙화다,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상품이다, 증권이다라고 그런 군소리 나올 필요 없이 달러처럼 사용된다. 원화처럼 사용된다. 그런데 달러처럼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 이게 화폐혁명이고 그 화폐혁명의 기미를 본 것이 이번에 파이 페스티벌이고 맵 오브 파이다. 그런데 2025년 가상자산 시장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할 것이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이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도를 해도 담보를 어떤 그게 국채건 뭐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 증권회사가 은행이 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뭐 이런 데가 담보 제공할 때 은행이 지불 준비금을 자기네 나라 결국은 고객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생긴 고객 돈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도화해도 파이코인은 시간은 1, 2년 걸릴 수 있지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그런 거 안 해도 진짜 우리는 미국 달러처럼 화폐혁명에서 갈 거야. 담보가 왜 필요해? 시장에서 저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비트 이거 미국이 주도할 2025년도 디지털 자산시장 이거 보고 처음에 확 했다가 어 업비트 앵글이 내 앵글과 좀 다르네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이고 이게 앵글은 다르지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나랑 같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할 2025년도 업비트에서 나온 디지털 자산 시장을 대충 보면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달러 지배력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다. 근데 이랬을 때 미국 국채를 많이 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좋아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를 니네가 알아서 써야지 자꾸 우리 국채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또 강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앵글일 거예요. 파이코인의 화폐혁명 방식이 맞아요. 현장에서 쓰여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도 살아요. 그래서 업비트 앵글이 이거는 뭐 예측이니까 뭐 예측이 꼭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측들이 모여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더라. 근데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거 말씀드렸고 파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거 핵심을 보게 되면 2024년 가상자산 쭉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맞춰서 돼 있어요. 아무튼 2011년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나온 다음부터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파이코인은 가는데 이렇게 대꾸벗고 훌라당 거리면서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채로 이렇게 가긴 가지만 이렇게 상하 진폭이 이렇게 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그런 이득은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15년 동안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시작이 됐고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2048년도까지 반감기도 좀 있고 글로벌 규제도 생기고 이제 금리 올렸던 게 금리 인하도 하고 트럼프 당선 같은 게 생기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 어, 연평균 비트코인이 한 100% S&P보다도 오르고 금보다도 오르고 그래서 이게요 S&P 500 정도 이렇게 연 15% 내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그냥 쫙 뭐 어떻게 가서 한 3,000불 간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3 거기서부터는 연 한 15% 정도로 이게 복리로 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가는 겁니다. 복리로 15%씩 하게 되면.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지 않게 안정적인 것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갈 것 같고요. 파이코인은. 그다음에 기관 자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붙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기관 투자가들이나 파이코인처럼 이런 거는 이제 각 펜션 펀드, 연기금 펀드 같은 데서 굉장히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안정적이고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성장 추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수급이 달라지고 반감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2048년도까지 간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있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2024년도에 법적 명확성 확보하고 이제 시장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제가 나왔다. 이게 이제 파이코인 로드맵 3 어떤 게 나와야지 메인에 탄다 그랬는데 뭐 거진 나왔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국에서 안 나와서 그런지 파이코인이 그 로드맵 조건 3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준비되는 로드맵 조건이 그다음에 KYC가 1,500만 명이 되는 로드맵 조건이 아직 1,500만 명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이제 조건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곧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었고 크립토 친화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사람들 앵글이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이 가상자산의 수도이자 핵심 국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임기 마지막 날 SEC 위원장, 원래 임기가 2026년인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나는 간두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당연하죠. 암호화폐가 이렇게 크게 되면 미국이 화폐에 대한 통화권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가상자산의 수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던 SEC 위원장을 경질을 언급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렇게 손오공처럼 날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머리에 긴 거가 씌워질 거예요. 미국의 브레인 드레이에서.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2025년도 가상자산 시장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많이 현실화될 거다. 그건 뭐. 그 다음에 의회를 장악한 상원 하원 다 장악했죠. 근데 상원 하원이 뭐 다 우리나라도 뭐 장악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 다 듣나요? 그런 것처럼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다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업계 친화적인 법안,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 뭐 이런 거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하고 증권위원회 이런 규제, 탈중앙성 여부에 따라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FIT 22D 미국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에서 남았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고객 서비스, 디지털 자산 보호, 그 다음에 이런 시장 참가자의 책임 및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 3에 있고 이런 거를 가장 잘 준비해 갖고 지금 출산 준비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죠. 파이코인 뭐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EC 위원장은 이제 임기가 2026년이지만 그냥 1월 20일 날 사임하겠다 뭐 이랬나 보죠. 겐슬러가. 그래서 뭐 암호화폐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금융 규제하고 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사업 가족화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이렇게 제도권 금융이 오면은요 이미 올라 있는 걸 편입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처럼 오를 걸 하겠어요. 당연히 비상장 코인 중에서 상장 후에 대박날 코인을 발굴하겠죠. 그래서 금융규제가 완화가 되고 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사업이 가속화되면 넘버원으로 혜택받는 것이 파이코인일 거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안전자산의 부각 이렇게 돈을 이거 뭐 업비트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을수록 돈을 외국으로 막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자기네 나라 정부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돈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는 게 암호화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데도 또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체인 그리고 이런 디파이의 우호적인 환경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다. 그다음에 세계 최저 전기료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채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채굴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요거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하고 요거 금융규제 완화 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사업 가족화가 됐을 때 파이코인이 아주 그냥 다크호스로 떠오른다라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봤어요.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